김대중 대통령 만들기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온갖 고생과 또 위기를 겪으면서 된 것 같은데 몇 차례의 위기 가운데서 김대중 대통령이 도쿄에서 그 납치된 뒤에 닷새 후에 서울 동교동에 나타나신 것 아닙니까? 45년 전 오늘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당시 야당 지도자 김대중 씨가 괴한들에게 납치됐습니다. 유신 체제에 맞서 사실상 망명 중이던 그는 한국으로 끌려와 닷새 후 서울 동교동 자택 부근에서 극적으로 풀려났습니다. 괴한들에게 폭력으로 제압을 당하고 마취제를 그래서 의식을 잃게 만들어가지고 자동차에 강제로 실려서 그래가지고 대개 오사카 지방으로 예상되는데 약 6시간 동안. 그때 그 공고문은 어디 계셨고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그때 나는 동교동에 있었죠. 이호 여사와 같이 있었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실종됐다고 했을 때.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아예 그때는 절망 상태였어요. 소식도 없고 하니까.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를 못하고 있었다. 미국 대사관에 가서 납치의 상황을 들었을 때 그때 안심을 했어요. 그 얘기는 언제 들으셨어요? 한 3일 후에. 3일 후에. 3일 후에 미국 대사관에서 지금 현재 납치돼서 선박에서 지금 있다. 이런 그 희망을 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안심을 했고. 그리고 또 이 위기라고 하면 위기였던 때가 이른바 그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또는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군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그 이 내란 음모를 꾸민 죄로 이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그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군부에서 자기들이 정권을 주려고 쿠데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엉뚱한 죄를 만들어서 강주의 5.18 하나의 민주화 운동을 김대중 선생께서 그 운동화를 뒤조종했다는, 그리고 수계법을 몰라서, 그리고 군사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또한 그때 절망했습니다. 마치 이승만 정권에서 조봉암 씨를 사형 언도시켜서 3일 만에 사형 집행을 했던 그 당시의 그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서 우리 김대중 선생께서도 이러한 운명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저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미국 대사들하고 만나서 김대중 선생께서는 절대 제2의 조봉암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의 그 소식을 듣고 그 내용을 이호 여사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그 후에 이제 풀려나서 미국으로 사실상 망명길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이 곡절이 있었던 겁니까? 그 중간에는. 미국에 망명한 것도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분은 미국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전두환 정권이 국내에 두어서 항상 장애들의 장애물이 되니까 그걸 제거하려고 미국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조건은 미국 가서 병 치료하고, 그리고 미국 가서 정치 일퇴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감액을 시키고 미국을 가게 하고, 그 조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과 우방 국가들이 그 전두환 정권을 합법적인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쿠데타에 의한 정권이기 때문에 하나의 민주국가로 보지 않고 독재국가로 봤기 때문에 그걸 거기서
피하려는 하나의 수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이 레이건 미국 행정부에 아주 일찍 이 초청을 받아서 방문하게 된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카터 대통령하고 당선자인 레이건 당선자하고 두 분이 만나서 카터 대통령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전두환 정권을 현재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그 사람들을 당신이 대통령 되자마자 제1차적으로 어느 의방국보다 앞서서 전두환이를 초청해서 정상회담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미국의 옹호를 받아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레이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서 김대중 후보를 석방시키도록 해주라, 이렇게 합의를 봐서 레이건 대통령의 그 뜻에 따라서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전두환 정권을 초청해서 정상회담을 하게 했습니다. 그때 내란 음모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뭐 조작한 거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폭력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때 서울의 봄이라고 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서울역 등 서울 시내로 나와서 대규모 시위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권고문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군사 정권이 내세우는 제일 목적은 학생 운동 데모 또는 시민 데모 또는 이런 모든 하나의 반대 운동을 하나의 그 빌미로 삼아서 그 혁명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4.19 이후에 민주당의 신파 구파 싸움 때 결국 나라의 혼란을 빌미로 해서 쿠데타 했고, 전두환 씨 역시 결국 국내 문제의 데모라든가 데모 그런 하나의 항쟁을 빌미 삼아서 쿠데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 사태 그 후에 5.18 때도 서울 시내 학생들 데모가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가 직접 동교동에 찾아와서 김대중 선생에게 요청합니다. 이 학생들의 데모를 진정시키는 수 있는 분은 김대중 선생밖에 없다. 그러니 이 학생의 데모를 막아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께서 저하고 이협 동지를 불러서 이화에 대해서 총학생 데모를 막아주라고 가서 자네 둘이 가서 이야기하라고 해서 우리 둘이 이화에 내려가서 위원장들을 만나서 이야기해서 설득을 시킵니다. 그때 이화여대에서 전국 그 주요 대학의 학생회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자리라는 다 거죠. 모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가서 김대중 선생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확대되고 커지게 되면은 그걸 이 군사 정부는 빌미를 삼고 쿠데타 아니면 또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그 구실을 주지 말고 데모를 하지 말고 우리가 좀 조용하게 있어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뜻을 받아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안심하고 우리 둘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 밤 바로 계엄령이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8시에 우리가 합의를 보고 나왔는데 10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김대중 대통령, 김정삼 대통령, 김종필 총리 이 세 분을 다 연행해 갔습니다. 그날 학생들을 설득하고 시위 자제를 요청했고 학생들이 받아들여지고는 않는데 그 직후에 계엄령이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때는 그 직후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군부에서 이미 학생들이
데모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시에 계엄령 확대를 선포하고 그리고 김대중 선생, 김영삼 총재, 김종필 총리 세 분을 각각 연행해 갔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강주 항쟁을 내란으로 해서 그 내란의 주범, 소위 수개로 몰고 구속해서 서빙으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김영삼 총재는 가택연금하고, 그 다음에 JP 역시 가택연금하고, 그러니까 우리만 보안사에 끌려가고 육군해무소에 끌려가고, 그리고 재판에서 1심, 2심, 3심에서 사형 온도를 선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동교동에 있다가 이제 체포돼서 가셨는데, 그때 동교동에는 같은 그 동교동계라고 하는 그 참모들, 비서진들도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는 나하고 이협 동지는 이화여대 학생을 하나의 대모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러 갔었고, 거기에 있었던 김옥두 비서, 하나갑 비서, 그리고 장남 김호일 세 사람은 같이 연행에 갔습니다. 같이 연행하고 계엄령 후에 재판에서 형을 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1년 이상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때 없는 혐의를 씌우려고 고문도 꽤 많이 했다라고 들리는데 어땠습니까? 고문을 제가 많이 당하고 나는 2번에 걸쳐서 고문을 받았습니다. 유신 때 10월 17일 날 유신 선포 3일 후에 중앙교육에 끌려가서 물고문 등 몽디찜 온갖 고문을 3일 동안 받았고, 그때 나하고 같이 끌려간 사람이 김옥두 비서인데 그 사람 역시 엉통 3일 동안 물고문을 당하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 둘이 동교동 식구 중에서 제일 많이 고문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5.18 때 또 가서 또 물고문을 당하고 했습니다. 그때는 김옥두 비서나 하나갑 비서는 대전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했었습니다.